전주 울 국회의원 선거 또 울산 남구의 지방의원 선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주을 선거에서 메시지는요. 김종인 이준석 체제 하에 있었던 서진 정책의 성과가 물거품이 됐다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가 현재 4위를 기록을 네, 했죠. 8% 정도 득표를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진 정책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호전적이고, 그러니까 뭐 호남을 위한 노력 정도라고 저는 예. 표현하는 게 좋은데, 근데 그때 저희 2020년 총선 때 전주에서 똑같은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6.7%를 득표했어요. 아, 예. 근데 당시에 야당이었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그때는 민주당 후보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전주에 민주당이 이상직 의원 지역구라서 안 했거든요, 예, 공천을. 공천 안 했죠. 그런 거 고려하면 거의 같은 수준인 겁니다. 6.7이나 8이나. 근데 지난번에 대선 치를 때는 같은 지역구가 아마 윤 대통령이 한 15%, 예. 조배숙 지사 후보가 아마 한 20% 받았을 겁니다. 19 뭐 비슷하게 그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김종인 이준석 체제를 거치면서 우리 전북에 계시는 유권자들도 좀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나보다 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김재원 의원 이상한 소리 하고 당이 점점 지지층으로만 가고 이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에도 불만이 많으시니까 진보당 후보를 선택하는 게 되는데 예. 지금 이대로 가잖아요. 다음 내년 총선에서 호남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이 나올 겁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가 2위 경쟁도 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한 20% 정도는 들어가줘야 2위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당 지지율이 뭐 7%, 8% 이렇게 지리멸렬하다 그러면은 예. 누가 진지한 대안으로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뭐 이정현 전 의원이나 정운천 의원이나 뭐 이런 좀 개인기가 있는 사람들이나 좀 해볼 만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손도 하나 못 써보고 다 그냥 쓸려갈 겁니다. 사실 이게 진보당 김성희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2위 무소속 임정현 후보지만 이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의 민주당 후보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 후보가 진보당에 졌어요. 네. 이건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게 경고음이 켜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금 뭐 호남 지역에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민주당이 상승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뭐 어찌 보면 반사 이익이죠. 네.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워낙 지금 뭐 그 악재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고 임정현 후보 같은 경우는 박지원 전 원장이 네. 이제 뭐 지지도 표명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상이 민주당 후보다. 그렇지만은 특히나 이 전북은 또 전남이랑은 약간 또 다르거든요. 오히려 더 이게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 오히려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예. 오히려 조은천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그 민주당이 이거에 그냥 안주하면 안 된다. 이번에 어차피 진보당이 열심히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어찌 보면 민주당이 지금 특히나 전남 호남 지역에 전북, 전남, 광주 지역에서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기류들 저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잘 짚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뭐 광주 비엔날레 개막을 기회로 해서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1박 2일 일정으로 지금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오셔서 그냥 좋은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광주, 전남, 호남, 그러니까 전체 호남 지역구 의원에 대한 어떤 그 개혁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울산 남구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누구 지역구? 이거 진짜 충격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울산 남구가 이제 가불이 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김기현 대표 지역구고 예. 나머지는 이채익 의원이라는 분인데, 근데 그 김기현 대표 지역구는 아니에요. 바로 옆이긴 해요. 그런가요? 예. 근데 김기현 대표 지역구 아니다라고 퉁치고 넘어가기 어려운 게 김기현 대표는 울산시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울산 남구의 큰 정치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내 지역구 아닌데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울산이 사실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울산이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로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보통 당대표가 대구나 부산에서 많이 나오고 울산은 상대적으로 약간 부산의 영향을 받는 그런 정도의 이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울산에서 당대표가 나오니까 축제 분위기인데 지금 축제 분위기에서도 1대1 구도였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후보한테 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예. 표차는 많이 안 났습니다만은 울산 남구에서 진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 울산 남구가 울산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지역구입니다. 만약에 총선에서 울산 남구 내준다고 하면 울산 다 내주고 부산의 대부분 지역구도 내주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경북이나 이런 데서도 지역 구도가 뭐 견고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만은 구미 같은 데는 민주당이 졌지만 35%씩 나옵니다. 예. 나머지 지역구들도 25%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6%, 7%, 8% 걱정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요새 많이 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영남 자민련도 안 되겠다. TK 지역당 되겠다. 이게 PK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어떤 위기 의식을 제대로 지도부에서 빨리 캐치하고 노선과 방향성을 정립을 안 하면은 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 그 저번에 분위기가 실제 그러했나요? 뭐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은 광주 전남에서는 느끼기 어려웠고 사실 수도권에서도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안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민심의 변화가 참 빠른 거죠. 그런 거 보면. 근데 저희가 사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만 해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거의 전 지역 다 석권하다시피 그랬죠. 하고. 예. 호남에서도 이 정도면 좀 해볼만 하다. 사실 여론조사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PK에서도 당이든 대통령이든 부정평가가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약간 안일하게 설마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와도 뭐 막상 투표하러 가시면 뽑아주시겠지. 예.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전주도 똑같을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진보당이 이기는 여론조사 나와도 에이, 설마 여론조사 이렇게 나와도 막상 가면 그 민주당 출신 뽑아주시겠지. 비슷해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확실하게 결과로 그냥 나온 거죠. 민주당이 대선에서도 진 이유도 어찌 보면 그 1년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번에 PK 지역에서 특히 울산 지역에서 이렇게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물론 뭐 국회의원 선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시의원 오히려 기초 풀뿌리 예. 민주주의가 있고 오히려 바닥 민심은 저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고무될 만한 상황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저도 싶습니다. 짧게만 더 보충하면은 아이 뭐 고작 기초의원 선거인데 뭐 예. 근데 기초의원 선거가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총선은 그래도 인물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기초의원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의원 선거는 정당 보고 찍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인지도가 아무래도 예, 총선보다는 그 구체적으로 떨어지죠. 파악하기가 예. 쉽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투표율이 낮았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보통 투표율이 낮을수록 잘합니다. 예. 왜냐하면 고령층 투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투표율도 높았고 기초의원 선거인데 국민의힘이 울산 남구에서 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굉장히 큰 빨간불이 들어온 거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